이제 마지막이네요.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말자.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. 물론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. 아주 활발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원래 좀 조용하고 뭐 내성적인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그것과 다 상관없이 마치 내가 이 피해자 코스프레란 그거예요. 내가 정확하게 피해자면 저 이거 당했습니다.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이건 불합리합니다. 이건 정확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무 문제는 되지 않는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상처 잘 받는 성격이에요. 저 어린 시절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누가 저에게 조금만 뭐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해요. 저 어릴 때 왕따 당했어요.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저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.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사람들이 좀 저를 좀 위로해주고 공감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좀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거는 좋은 마음인데 이거는 가정 내에서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해줘야 될 일이지 이런 심리가 마치 직장 생활에서 이 사회 생활에서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. 하물며 나의 어떤 부모도 이거를 해주지 못했는데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심리 전쟁에서 이 심리 게임에서 저는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저한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? 이렇게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니까 제가 당신에게는 따뜻하게 항상 해드릴게요 할까요? 아니에요. 오히려 더 무시할 수 있고 깔볼 수가 있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 걸 드러내면 낼수록 상대방 입장에서 물론 진짜 마음이 따뜻하고 좋고 선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더 도와주려고 하고 아껴주려고 위로를 해줍니다. 그게 가장 맞는 건데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는 것 같아요. 이 직장 내에서도 다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잖아요.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, 나도 지금 가정도 지금 불안하고, 내 자식도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, 막 각자의 어떤 스트레스가 이미 전쟁통인데,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심리적인 여유를 갖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것입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그게 없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자꾸 저 이렇게 피해자예요. 저 이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이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직장생활, 사회생활을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.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약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내 스스로가 약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는 사회생활을 못하겠습니다. 안 하겠습니다. 저를 무시해 주세요. 이게 돼버린다는 거죠. 난 약자니까 그러면 강자 입장에서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못된 강자들은 이 약자를 짓밟는다고요.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힘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책임지겠습니다.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냥 깔끔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관계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. 물론 그 마음에 상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나 가족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받고 치유를 하거나 혼자 하면 교회든 명상이든 절에 가든 자기 마음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저녁에 운동하면서 해소를 해버리는 거지 이 부분을 굳이 어떤 사회생활에서 직장 동료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는 정작 나는 이 사회생활, 직장생활에서 돈을 벌어야 돼. 일을 해서. 이게 첫째인데 자꾸 이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의탁함으로써 정작 심리적인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이 어떤 일하는 것도 나중에는 못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. 이미 이 인간관계에서 깨져버리니까 이 업무 능력도 결국은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 스스로를 약자 취급하지 말자. 내 약한 점을 빨리 인정하고 그거를 좀 더 바꾸려고 노력해서 깔끔하게 1대1로 인간관계를 하는 게 좋지. 굳이 약자처럼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마치 전 상처가 잘 받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. 그렇잖아요.
자기의 어떤 장점이나 이 강점을 드러내도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는데 벌써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게 그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. 오히려 그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이 사회생활에서 이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내가 더 어떤 타켓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. 물론 이 사회생활이란 게 정답은 없습니다. 사회생활을 꼭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생이 당신은 성공했습니다.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당신은 인생을 실패했습니다. 라고 규정할 수 있고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. 저 역시도 사회생활을 엄청 잘해가지고 성공한 적도 있었고 사회생활 잘했다라고 이 교만해진 상황에서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에 완전히 수많은 동료로부터 제가 그렇게 믿었던 그 대단한 분으로부터 완전히 저는 초전박살 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오직 했으면 저는 그날 지하철에 뛰어내려서 자살까지 할 정도로 저도 완전히 무너져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. 사회생활을 그렇게 제 스스로도 잘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제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와장창 짓밟혀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남들을 위해서 제가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생활, 이 조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구나, 순수하지 않구나, 대충 그냥 내 자신을 대충 드러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. 마냥 성격 좋다고 해서 마냥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잘해준다고 넙죽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나만 그냥 좋은 생각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내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막 믿고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저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제가 어떤 걸 배웠냐면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다르구나.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믿는 건 맞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한두 번 보고 그냥 내가 좋다고 해서 쉽게 믿었다가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. 천천히 시간을 둬 가면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정도로 오랫동안 만나고 사귀고 나서 저 사람은 충분히 믿어도 좋겠다. 그럴 때 내 마음을 드러내도 늦지 않는데 그냥 단순하게 저는 애정결핍이 있으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요. 저는 착한 사람이라서 저는 모든 사람을 믿어요.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줘요. 그게 좋은 일이니까요.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호구가 된다. 호구의 의미는 남들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결국 꼬범과 같은 것을 호구라고 해요. 호구의 또 첫 번째 의미는 호랑이 호의 입구예요. 호랑이 입. 호랑이 아가리를 말해요. 결국은 호구라는 것은 자기 어떤 주체성이나 자기 스스로 중심이 서 있지 않고 남에 의해서 자꾸 끌려가는 이 호구는 결국 어떻게 된다? 이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된다. 결국은 잡아먹히게 된다. 이 사람은 순수하고 양심적인 거고 사람을 아주 사랑한 사람. 그런데 이 사람의 결과는 결국은 호구가 되어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서 잡아먹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인간에 대해서 불신을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야기하고 사귀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도 늦지 않는다. 그리고 나와 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모든 게 다르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조직에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생각이나 말을 너무 쉽게 남발하면 안 된다.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. 차라리 정확한 말이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. 차라리 너는 왜 이렇게 과묵하냐 이 소리를 듣는 게 낫지. 괜히 엉뚱한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막 생각지도 않는 소리 막 했다가 괜히 욕먹어가지고 이 조직에 분란을 만들 바에는 그냥 소심하고 조용하고 그냥 과묵한 사람이 차라리 낫다. 그러면서 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알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를 좋아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너무 자기를 쉽게 드러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다스면서 자기만이 어떤 성공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에 동료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.
그래서 다음에 이런 7가지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조금만 더 조심하게 된다라면 최소한 내가 이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크게 상처받지 않고 중간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사회생활을 억지로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억지로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만 더 조심하게 된다라면 나도 좋고 내 주변 사람들을 같이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다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